베네수엘라에서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인 뒤 국제 금값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충격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이 오른다는 익숙한 흐름이 또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더 과격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금 가격 움직임까지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아주 쉽게 풀어보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금값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 공습이나 충돌이 벌어져 시장이 불안해지는 순간에는 이미 금을 사둔 상태라면 금값 급등으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상입니다. 전쟁, 테러, 쿠데타처럼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이 매수되는 패턴이 과거에도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미국 정부가 금 가격을 사전에 조정했거나 그에 맞춰 거래로 이익을 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수도 있다는 심증을 말하지만 심증은 믿음이나 해석의 영역입니다. 브리핑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설, 시나리오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될까요? 첫째, 탈달러 흐름과 지정학 리스크 속 금 강세. 탈달러 흐름이 강화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 관세 군사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 투자 수단의 다변화. 과거 실물금과 단순 투자에 국한됐던 금 투자가 ETF 선물 옵션 등으로 확대됐고 금 기반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등장하면서 투자자가 다양한 파생 포지션을 구성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파생 포지션을 만들기 쉬워졌고 그래서 누군가 미리 알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상상도 더 쉽게 붙습니다. 셋째, 위기 국면 속 투기 의혹의 반복.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마다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투기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기억이 시장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볼 때 필요한 균형 감각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충격이 금, 달러,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영향을 주는 방향성은 과거에도 자주 관찰된 패턴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격 움직임을 조작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시장 가격은 불안 심리, 포지션 정리, 유동성, 금리 전망, 달러 흐름 같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셋째, 만약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시장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자체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는 제약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건을 볼 때 전쟁과 안전자산이라는 기본 공식을 떠올리되 근거 없는 음모론과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심을 구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탈달러 흐름, 금의 금융화와 토큰화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고 지정학 이벤트는 그 흐름을 더 자극하는 촉매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해보면 미국이 이익을 위해 공습 전에 금값을 의도적으로 눌렀다가 공습 시점에 올렸다는 시나리오는 상상은 가능하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증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개된 증거나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전쟁과 제재가 글로벌 자산 가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과 기관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많은 이야기가 떠돌지만 결국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데이터와 팩트입니다.